벨리즈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작고 덥고 정글로 가득한 벨리즈는 광고에서 튀어나온 듯한 해변을 자랑하지만 현실은 그림엽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플라센시아나 케이콜커 같은 곳에 도착하면 관광이 단순히 보트 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혼자 비행기에서 내린 많은 외국 여성들이 결국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는 법을 아는 현지인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변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유럽, 캐나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욕망, 돈, 그리고 카리브해의 이 구석에서라면 더 여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이 나라에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곳들이 있습니다. 폐허, 묻힌 시신, 이해관계,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이어지는 의식들 사이 각 장소는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즈의 태양, 정글, 그리고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문다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벨리즈의 묻힌 목소리, 울창한 숲과 비에 녹아내리는 지늘길 사이로 마치 누군가 다른 도시에 표시된 기초를 남겨둔 듯 조각된 돌들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이끼에 뒤덮이고 뿌리에 쌓여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그 가장자리는 세월에 닳아 없어진 채 수세기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텅 빈 계단, 부서진 플랫폼, 매끄러운 돌과 맞닿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야 문명의 흔적입니다. 벨리즈에서 이러한 유적들은 고립되어 있지도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목조주택, 닭장, 과수원, 시골길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도시는 서쪽 치키불 정글에 숨겨져 있습니다. 카라콜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건물들 사이에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었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 돌들만 남아 있습니다. 중앙에는 지상 40m 높이의 카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울창한 정글과 곳곳에 나무가 우거진 풍경만 보일 뿐입니다. 마치 그때 이후로 풍경이 전혀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가판대도, 표지판도, 방문객을 위한 공간도 없습니다. 습기와 나뭇가지, 그리고 누군가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계단만 있을 뿐입니다.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슈난투니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낮은 도시이지만 더 눈에 띄는 세부 묘사가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주요 건물은 엘 카스틸로, 성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도 40m에 달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조각된 부조입니다. 송곳니와 뜬 눈을 가진 인물들은 마치 멈춰선 의식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정상에서는 과테말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라보면 마치 무언가가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모든 것이 시멘트나 모르타르 없이 손으로 블록을 맞춰 조립한 것입니다. 북쪽에는 알투냐가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맥주병과 과테말라 동전 곳곳에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건물 중 하나에서 태양신 형상으로 조각된 4kg꼴이 넘는 옥두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보관되어 있지만 모두가 그것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원은 여전히 건재하고 광장은 깨끗하며 복도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느슨한 조각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원된 모든 것은 묻혔던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벨리즈에는 다른 어떤 동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동굴이 있습니다. 악툰투니칠 묵날이라고 불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ATM이라고 부릅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정글을 걷고 강을 여러 번 건너고 짧은 거리를 수영한 후 산속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인공 조명이나 준비된 길은 없습니다. 오직 돌과 물, 그리고 고요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닥에는 뼈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해골,
깨진 그릇, 의식이 거행되었던 장소에 남아있는 흔적들. 가장 유명한 것은 석회화되어 죽은 10대 소녀의 동굴입니다. 수정으로 유골이 덮여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마치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납니다. 이곳은 대규모 방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내자와 함께 카메라도 없이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신성한 물건을 밟아야 합니다. 유리 진열장도 없습니다. 두개골, 갈비뼈, 조각된 돌, 재단 등 모든 것이 보입니다. 어떤 통로는 기어 올라가거나 기어가야 합니다. 침수된 지역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고 걷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적지 주변 마을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조 가옥, 작은 정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물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에 지붕이 있는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유적지는 존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마을에서 아이들이 고대 의식용 안뜰을 뛰어다닙니다. 표지판도 없고 아무도 그곳을 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국에는 수백 개의 표시된 고고학 유적지가 있습니다. 어떤 유적지는 국가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어떤 유적지는 사유지에 있습니다. 아직 발굴조차 되지 않은 유적지도 많습니다. 시골길을 걷다 보면 나무잎으로 뒤덮인 돌이나 계단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구간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적이 마구간, 안내원,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벨리즈에서는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뼈를 남긴 곳, 마야 동굴 덤불로 뒤덮인 마른 돌들 사이로 지형을 드러내지 않은 균열이 벌어져 있다. 마치 땅이 수세기 전에 갈라지고 그 이후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밖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입구는 햇살을 삼킨다. 표지판도 길도 장벽도 없다. 나뭇가지 사이에 깊고 차가운 구멍만 있을 뿐 내려가기 전부터 고요함이 감돈다. 어떤 입구에서는 밧줄로 붙잡아야 한다. 가장자리를 넘을수록 공기는 탁해지고 마치 오랫동안 정체된 것처럼 다른 냄새가 난다. 벽에는 어두운 자국, 긁힌 그림, 거친 돌에 묻은 오래된 얼룩이 있다. 천장은 너무 낮아서 몸을 굽혀야 한다. 어떤 통로는 너무 좁아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북쪽의 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뼈에 움푹 들어간 곳이라고 부른다. 입구는 따로 없지만 누구나 찾을 수 있다. 끝자락에는 단단한 돌 평원이 있다. 땅바닥에는 사람의 유해가 흩어져 있다. 찢긴 두개골, 부러진 긴 뼈, 휘어진 척추. 마치 남겨진 그대로 흩어져 있다. 온전하게 남아있다. 한쪽 벽면에는 손자국이 온통 그려져 있다. 마치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하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듯 손바닥 자국이 겹쳐져 있다. 이름도 상징도 글도 없다. 오직 바위에 달라붙은 다른 색깔만 보일 뿐이다. 더 남쪽으로 가면 경사진 입구가 또 다른 동굴로 이어진다. 매끄러운 돌 위로 내려가야 하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긁힌다. 아래로는 터널이 나뉜다. 한쪽에는 둥근 방이 있는데 그 안에는 도자기 조각, 창촉, 날카로운 돌, 칙칙한 색깔의 구슬들이 흩어져 있다. 모든 것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반대편에는 좁은 통로가 있어 옆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누구든 안으로 들어가면 젖은 벽 사이에 갇힌다. 안에는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 완전한 침묵이 흐른다. 돌에 새겨진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직선, 눈 모양, 움푹 들어간 자국들. 바닥에는 작은 뼈들이 쌓여 있었다. 손가락, 갈비뼈, 손목. 그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무리지어 들어가는 가이드들은 쉴 새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이마에 손전등을 비추고 손으로 가리키며 계속 나아갔다. 잘못 놓인 돌이 부서지는 곳이 있기에 돌은 조심스럽게 밟아야 했다. 고정된 조명이나 구조물은 없었다. 안전줄도 없었다. 매번 이동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멈춰섰다. 어떤 이들은 등에 추위를 느껴 돌아섰다. 어떤 이들은 숨쉬기 힘든 듯 공기가 답답하면 가만히 서 있었다. 기어가야 하는 구간도 있었고 온몸을 비틀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간도 있었다.
그리고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구석도 있었다. 이 동굴 주변에는 오두막이나 편의시설이 없었다. 아마도 막대기에 묶인 낡은 밧줄, 흔적이 있는 돌, 동물들이 밟고 간 빈터가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낮은 나뭇가지, 마른 진흙, 헐거운 돌, 뿌리 사이로 나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준비해두지 않은 길이었다. 보고 싶은 사람은 곧장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가리푸나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며칠 동안 노를 저어온 그들은 온몸이 뒤틀리고 바닷물에 손이 부어오르고 눈은 멍한 채 도착했습니다. 마치 이번에도 쉬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낡아빠진 카누를 타고 온 그들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을 싣고 머무를 수 있느냐는 질문도 없이 빽빽한 관목과 부러진 나뭇가지만 있는 진흙탕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가리푸나족이었습니다. 노예선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깃발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쫓겨난 아프리카인들과 이미 그 섬에 살고 있던 카리브족이 뒤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종을 거부하자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갇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벨리즈 남부 해안의 조수에 버려졌습니다. 부두도 길도 없이 오직 짙은 진흙탕과 짙은 열기, 바람에 휘어진 야자수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같은 길을 걸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베어내고 부드러운 나뭇가지와 넓은 잎으로 오두막을 짓고 돌로 불을 피우고 다시 시작했다. 카사바, 플랜틴, 코코넛 등 자신들이 아는 것들을 심었다. 울타리도 표시된 밭도 없이 먹을 것이 빨리 자랄 만큼만 땅을 개간했다. 밤이 되자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손에 잡히는 대로 만든 북이었다. 속이 빈 통나무, 촘촘히 감은 밧줄, 불 위에 팽팽하게 얹은 가죽. 그들은 귀로 북을 조율하고 진동이 다른 집에까지 전달될 때까지 두드렸다. 그것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음악이 아니었다.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매 박자마다 다른 섬, 다른 장례식, 또 다른 싸움의 리듬이 느껴졌다. 노래에는 긴 가사가 없었다. 가사는 단순했고 정해진 규칙은 없었으며 서툰 프랑스어, 카리브해 방언,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귀 기울여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마을들이 나란히 생겨났다. 마을들은 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산에 오르거나 언덕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바다 가까이에 살았고 그곳에서 피난하거나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집들은 작고 가벼운 나무로 지어졌으며 지붕은 낮고 벽은 트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그 위에는 판자를 깔았습니다. 여자들은 낡은 넝마로 옷을 수놓았고 남자들은 물고기를 잡거나 근처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가족들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자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리푸나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 대신 장로들이 경전에 얽매이지 않은 기도를 드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기와 불과 반복되는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집이나 즉흥적으로 모였습니다. 장로들은 공책이나 칠판 없이 자신들이 아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외부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그들을 다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그들의 집이 있던 곳에 건설 사업을 하거나 그들의 땅에 호텔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의하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무기도 어떤 행위도 없었지만 한 번 더 떠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심연 해안에서 80km 떨어진 곳에서 바다의 색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청록색 바닷물은 어두운 원으로 변합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고 높은 곳에서 보면 대조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작은 비행기에서 보면 바다의 색을 가르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원형 얼룩처럼 보입니다. 이 구멍은 지름이 300m가 넘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동굴이 무너지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장자리가 끊어지지 않은 채 물에 잠긴 수직 구멍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주에서 출발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배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 정박합니다. 맑은 바닷물은 불투명해집니다. 플랫폼은 없습니다. 가이드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먼저 내려갑니다. 일행이 따라갑니다. 구멍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수심이 갑자기 얕아집니다. 처음 몇 미터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20m쯤 되면 자연광이 희미해집니다. 30m쯤 되면 벽에는 끝없이 펼쳐진 암석 지형이 드러납니다. 종유석은 불규칙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유석은 수미터 길이에 달합니다. 바위는 하얗고 마른 자국이 있습니다. 물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수심 40m가 넘으면 물고기들은 따로 헤엄칩니다. 수심이 1m씩 더 깊어질 때마다 가슴에 압력이 느껴집니다. 다이버들은 수직벽을 따라 떠다닙니다. 어떤 다이버들은 장비를 이용해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바닥은 보이지 않습니다. 암초상어와 너스상어는 궤적을 바꾸지 않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다이버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가이드는 뒤에서 관찰합니다. 이전 잠수에서는 귀상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산소가 아직 남아있는 구멍의 중간 부분을 통과합니다. 수심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터널과 폐쇄된 방이 있습니다. 소형 수중 이동 장치를 이용하여 탐사하기도 했습니다. 방에는 매끄러운 표면, 균열된 기둥, 그리고 불연속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는 큰 물고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접촉 시 솟아오르는 퇴적물이 있습니다. 산소 수치는 90m 이상에서 감소합니다. 잠수는 그 지점 앞에서 멈춥니다. 위에서 배들이 가장자리를 천천히 맴돌고 있습니다. 닻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파도가 세차게 몰아칩니다. 승하선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떠다니는 구조물도 없고 근처에 탑, 부두, 집도 없습니다. 오직 탁 트인 바다만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규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이드와 함께 장비를 점검합니다. 다이빙은 교대로 진행됩니다. 상승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정지 지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속도를 늦추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포는 곧게 위로 올라갑니다. 일행은 일렬로 움직입니다.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몸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킬 뿐입니다. 구멍바닥은 여러 차례의 탐험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물에 잠긴 종유석, 헐거운 돌, 그리고 벽이 안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차량의 손전등 외에는 인공 조명이 없습니다. 일부 카메라는 압력 문제로 전송이 중단되었고 다른 카메라는 틈새에 갇혔습니다. 다시 돌아온 카메라는 움직임이나 눈에 보이는 해류 없이 수면만 보여줍니다. 물의 색깔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이른 아침에는 녹색빛을 띱니다. 정오가 되면 짙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해 질녘에는 바다의 나머지 부분과 합쳐집니다. 구멍의 위치는 좌표로 기록됩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멀리서도 그 모양으로 구멍을 알아봅니다. 배에서 보면 가장자리가 맑고 그 주변으로 물이 다시 투명해집니다. 투어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공중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가이드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장식도, 건물도, 떠다니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과 그 안을 채우는 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반복됩니다. 기어 올라가고 몸을 말리고 장비를 보관하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왕국 벨리즈 내륙 깊숙한 곳, 마을이나 번잡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초목이 무성하게 뒤덮인 넓은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체테로 길을 낼 수 있을 만큼 빽빽한 초목들이 발밑을 쉴 새 없이 파고듭니다. 눈에 띄는 표지판이나 표시된 진입 지점은 없습니다.
움푹 팬 곳에 고인 물이 있는 가파른 구간, 굵은 뿌리가 얽힌 계곡, 정해진 수로가 없는 시냇물, 그리고 언제 찾아도 옷에 묻어나는 축축한 습기만이 있습니다. 공기는 고요하지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움직이는 것은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형 한가운데 깊은 틈새와 하루 종일 그늘진 경사지 사이에 울타리나 외부의 도움 없이는 찾기 가장 어려운 동물 중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검은 제규어입니다. 검은 제규어는 무리지어 걷지 않고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흙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먹이의 잔해, 벌어진 뼈, 그리고 평평한 돌에 묻은 마른 자국이 있습니다. 울타리 없이 이들을 보호하려는 유일한 장소는 콕스콤 분지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울타리가 쳐진 구조물이나 넓은 길이 없는 지역으로 마체테로 깎아 만든 오솔길, 지역 나무로 만든 임시다리, 높은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진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내자와 함께 하는데 안내자는 코스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걸으며 각 구역을 익히게 됩니다. 어떤 관광객들은 지나가는 새, 위에서 울부짖는 원숭이, 또는 조용히 엿보이는 테이퍼의 실루엣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몇 시간을 보냅니다. 이 다른 동물은 무겁고 느리게 움직이며 특정 시간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을 마시러 내려와 진흙탕에서 구르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나무로 돌아갑니다. 1m가 넘는 큰 이구아나는 가장 굵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으며 비늘의 색깔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구아나는 근처에서 발자국이 감지되면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서쪽 산 이그나시오에는 이들을 모아 잠시 먹이를 준 후 다시 통제 구역으로 돌려보내는 지역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시장도 우리도 이름이 적힌 복도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맨손으로 이들을 다루고 준비가 되면 숲으로 돌려보낼 뿐입니다. 더 높은 곳,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가느다란 나뭇가지 사이로 거의 내려오지 않는 새들이 지나갑니다. 긴 부리를 가진 큰 부리새가 가볍게 쉬는 모습, 사냥할 때만 지나가는 작은 매, 같은 지역에 2번 나타나지 않는 종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멈춰 서면 눈과 날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림자는 몇 초 만에 교차했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집니다. 날갯짓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무집 사이로 비치는 빛의 변화만 들립니다. 땅에서는 위장이 지배적입니다. 진흙과 비슷한 색깔의 뱀, 환경에 따라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개구리, 근처에서 무언가가 진동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가느다란 다리를 가진 거미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호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곳에 있고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접근 지점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스스로 다시 다칩니다. 어떤 동물들은 걸어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나뭇가지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는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숲속의 빛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도 있고 잎이 잠깐씩 열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어떤 동물들은 숲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동물들은 비가 올 때만 활동합니다. 인간의 일정을 따르는 동물은 없습니다. 온도, 습도, 바람 소리에 따라 이동합니다. 각 종은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시간, 높이, 그리고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사이드, 낙원의 저편 벨리즈의 안내 책제는 언제나 청록색 바다, 암초를 건너는 배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중심부에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곧고 꾸밈없는 다리를 건너면 이정표 하나 없는 도시의 또 다른 모습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은 사우스사이드라고 불리며 몇 걸음만 더 나아가면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들은 못을 제대로 박지 않은 판자로 만든 낮은 건물들이고 많은 집들은 녹슨 아연 지붕과 골판지로 덮인 창문,
그리고 헐거운 경첩에 매달린 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리의 배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집들은 부서져 있고 어떤 집들은 무릉덩이로 가득 차 있으며 휘어진 기둥 사이에는 전선이 엉켜 있습니다. 상점들에는 창문이나 간판이 없습니다. 냉장되지 않은 청량음료, 담배, 그리고 봉지에 담긴 빵을 파는 어두운 방들입니다. 여러 모퉁이에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난간에 기대어 서서 움직임 없이 한 걸음씩 지켜보며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긴 티셔츠, 두꺼운 체인, 깨끗한 운동화 차림이지만 주변은 온통 마른 진흙과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총소리가 항상 뉴스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들립니다. 어떤 소리는 대낮에, 어떤 소리는 아무도 없을 때 들립니다. 무기는 넘쳐납니다. 대부분은 밀수품이고 새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는 소형 권총, 문 뒤에 숨겨진 단총, 형제 자매 사이에 물려받은 낡은 소총 등이 있습니다. 총을 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말풀이, 흘끗 보는 눈길, 몇 주 묵은 빚 등입니다. 경찰이 혼자 순찰하지 않는 동네도 있습니다. 두꺼운 조끼, 줄무늬 헬멧, 장총을 착용한 경찰들이 무리지어 나타납니다. 그들은 신분증 없이 신속하게 수색하고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 잡아갑니다. 당일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몇 주 동안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소리를 구분하고 무언가 바뀌면 문을 닫고 익숙한 발소리와 문제를 일으키는 발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자리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 주에 총격 사건이 없으면 학교에 갑니다. 많은 아이들이 12살이나 13살이 되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 사촌, 친구, 형제자매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갱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끼리만 사용하는 이름이 있고 몸짓, 색깔, 그리고 뜬금없는 말로 자신을 구별합니다. 한 거리에서 다른 거리로 넘어갈 때마다 규칙이 바뀝니다. 길을 건너기만 하면 예전의 인사법, 예전의 옷차림, 예전의 리듬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자기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냄비를 들고 창문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파는 여자들, 지붕을 고치고 홈통을 청소하고 닥치는 대로 자루를 나르는 남자들, 돌과 나뭇가지를 골대로 삼아 흙밭에서 노는 아이들, 분필로, 프로젝터도 출력물도 없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르치는 선생님들, 부서진 신도석과 꺼지지 않는 확성기가 있는 교회들, 페인트 칠도 안 된 커뮤니티 센터에는 토너먼트가 열리고 음식이 나눠지고 카메라나 홍보도 없이 숙제가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 없어서 떠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싶지 않아서 떠난다. 어떤 아이들은 유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이사를 하지만 거의 모두 주말이나 휴가를 위해 돌아온다. 어머니가 아직 살고 있는 옛집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도시 계획은 없다. 기본적인 서비스는 예고 없이 중단된다. 언제든 정전이 된다. 물은 수압 없이 쏟아진다. 배수 시스템은 모든 집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비가 많이 오면 진흙이 거실로 들어온다. 침대는 시멘트 블록으로 높이가 올라간다.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들은 수위를 치운다. 그들은 계속 나아간다.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센터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사우스 사이드가 있다. 걸어서 갈 수는 있지만 방문객은 없다. 표지판도 없고 안내판도 없고 아무도 홍보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피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자라나며 모든 것에 적응하고 바다 전망도 없고 새 지붕도 없더라도 벨리즈의 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원에서 사랑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여성들. 벨리즈 해변에서 특히 해질 무렵이면 물가를 조용히 걷는 커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남성들을 만난 외국인 여성들입니다. 여성은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오며 보통 나이가 더 많고 남성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며 자신감 넘치는 행동을 보입니다. 트윈 셔츠와 낡은 샌들을 신고 있으며 무언가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시작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플라센시아, 산페드로, 케이콜커 같은 곳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해변에서 투어 가이드, 웨이터, 투어 업체 등으로 일하는 남성들은 시간과 돈을 나눌 수 있는 동행 없는 관광객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나 명확한 지불 방식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책, 저녁 식사, 그리고 모래사장 위에서의 웃음 뒤에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텔들은 그 친절을 알고 술집들은 매일 그 친절을 목격하며 지역 주민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문장으로 그 친절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수입의 한 형태로 여깁니다. 공식적인 규칙도 없고 수수료나 눈에 띄는 행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종종 식비, 선물 또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비싼 방을 빌리는 등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여성들은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등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만 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년 돌아와 같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집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돈을 보내며 여행 계획을 돕고 집세나 의료비를 냅니다.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매춘이 아닙니다. 명시적인 교환도 없고 합의된 가격도 없습니다. 다른 역학관계입니다. 애정을 표현하거나 며칠 동안 함께 살거나 단순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비공식적인 동반 관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관계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이름이 실제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시간씩 앉아서 외국인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시작된 대화는 산책으로 이어지고 현지인들이 보통 묵지 않는 호텔에서 함께 밤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같은 마을에 안정적인 연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 중 일부는 지속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더 큰 집을 임대하고 사립학교에 학비를 내고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전화가 끊기고 남자가 불평도 연락도 없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비슷한 기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 운송,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입과 노력을 비교하고 감정적 관광을 고수하는 이유는 신체적 부담이 적고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호를 감지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침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웁니다. 서면 지침은 없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다르게 시작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끝납니다. 비밀의 섬들 해안가의 특정 지점에서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할 때면 지평선 위로 작은 녹색 지대만 보일 뿐입니다. 길도 건물도 정기적인 방문객도 없습니다. 평평한 암초들이며 공식적인 명칭이 없는 경우가 많고 초목이 적고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해수면 위로 거의 솟아오르지 않다가 조수가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사라집니다. 안내판도 표지판도 가이드북과 함께 제공되는 지도에도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섬들에 도착하려면 미리 정해진 경로나 정식 투어 패키지가 없습니다. 해류를 잘 알고 상태가 좋은 보트를 가지고 있고 바람을 읽고 부주의하게 나아가면
프로펠러가 고장날 수 있는 암초가 있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안에서 태어나 매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압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데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홍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가격이나 안내 책자는 없습니다. 오직 구두 계약만 가능합니다. 이 섬들 중 일부에는 야자수, 나무 조각, 흩어진 조개 껍데기, 그리고 해안에 떠밀려온 나뭇가지들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는 5분 만에 섬 전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한가운데에 고여 땅이 소금기 가득한 진흙으로 변합니다. 화장실도 그늘도 그 외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섬에 가는 사람들은 음식, 음료, 방수포, 우산, 아이스박스 등 모든 것을 챙겨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옵니다. 일부 섬에는 보통 한두 가구가 바다에서 모은 나무 조각으로 집을 짓고 아연 지붕과 판자로 벽을 만들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했습니다. 부엌에는 나무 난로가 있고 식수는 빗물을 모아 탱크에 모읍니다. 정의는 없습니다. 전구를 켜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데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냉장고는 3일마다 본토에서 가져온 얼음 덩어리로 작동합니다. 집집마다 울타리나 경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서로 도우며 문제가 생기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평평하고 조용하며 발자국이나 건물도 없고 최근에 사용된 흔적도 없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그룹이 그곳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나들이를 조직합니다. 입장료는 없지만 숙박도 할 수 없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누군가 머물면 날씨가 바뀌거나 배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습니다. 신호도 무정의도 없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돌아오면 됩니다. 이 섬 주변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이 가득합니다. 산호초 지역에는 눈에 띄는 표시가 없지만 마스크를 쓰고 물속으로 들어가 거북이, 다채로운 물고기, 천천히 멀어지는 가오리, 그리고 해안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지형을 감상해보세요. 그곳에서 다이빙 해본 사람들은 비싼 투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물속에 떠서 구경하면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직접 잡아서 랍스터, 도미, 소라, 그리고 나중에 항구에서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잡아서 돌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허가도 출입을 통제하는 사무소도 없습니다. 어떤 섬들은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고 매물 광고도 있습니다. 서류와 설계도를 보여주고 선금을 요구하는 중개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섬이 분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땅은 수십 년 동안 구두로 소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어떤 땅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건설되지 않는 한 이 섬들은 울타리도 없고 불도 켜지지 않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섬들을 휴식처로 이용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거나 조개 껍데기를 씻거나 바위 위에서 요리를 하거나 신발도 벗고 몇 시간을 보냅니다. 스피커, 브랜드 우산 혹은 깜빡할지도 모르는 물건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챙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처음 왔는지 또는 그곳에서 발견한 동물의 이름을 따서 섬에 이름을 붙입니다. 둥근 섬, 큰 섬 옆에 있는 섬, 맹그로브 숲 뒤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섬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에 가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벨리즈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마치 시간이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일상과 즉흥적인 순간을 조화롭게 엮어 조용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위, 산, 바다, 그리고 비포장도로 사이에서 삶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일과 힘든 일이 매일 뒤섞인 채 계속됩니다. 사진에는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 또한 낙원의 일부입니다.